자,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 오늘은 특별히 불합격 사례를 한번 알아봄으로써, 자,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기 일정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광탈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육광탈 하고 싶으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육광탈은 면해겠다. 그러면 오늘 불합격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학기 수험생 주요 일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대부분 학교가 지난주에 개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기준으로 8월 16일자로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자, 우리 3학년은 정말 입시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만 부담을 갖고 실제 당사자들은 너무나 여유만만하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안내해드렸지만,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자, 수능 원서 접수합니다. 각 지역 시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학교에서, 기록지를 작성하고 하느냐, 그 차이는 약간 있을 뿐인데,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사탐론의 이슈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있어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해버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접수했으면 좋겠고, 수능을 접수하면서 자, 이제는 정말로 수험생의 기분을 새삼 느끼면서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들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 교장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서 학교장 추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됐건 학교에다가 학교장 추천 그 전형 절차에 의해서 이 학교를 쓰겠다라고 다 합의가 된 학생들만 쓰는 전형들이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지역 균형으로 하는 그 전형,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의 거의 90% 이상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 규정이라고 각 학교마다 1학기 때 다 만들어서 다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려줬을 겁니다. 대학교 그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줬을 텐데, 그 학교에 있는 학우니까지 다 심의를 통과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자, 한 사람당 몇 회까지 추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5개, 6개를 다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공부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2번, 3번 이렇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과 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은 이런 일정을 잘 챙기시고, 학교마다 일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9월 9일부터가 수시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거냐, 못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8월 말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도 기록을 더듬어 보고 문서를 찾아봤더니 계약하자마자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시행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접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 넘어가기 전에 다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이 학생부 작성 기준 마감일입니다. 무슨 의미냐? 자, 9월달이 넘어가면 아무리 훌륭한 활동을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력은 되는데 대학에 보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마감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8월 31일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계약하고 나서 보름 남짓 동안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1학기 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상담 한 번 정도는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작년에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끝나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다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마치 외부 컨설팅 하는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다 한 번 정도는 만나도록 했습니다. 물론
뭐 모두가 다 오는 건 아니죠. 희망자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건데 그런 절차를 겪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좀 덜했던 것 같고 예전에 아이들하고 기껏 상담했는데 엄마가 반대해요, 아빠가 반대해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 입시 상담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시든 전화통화 하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4일 날 평가원에서 보는 두 번째 모의평가가 있는데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들어와서 시험 보면서 마지막 수능 원서 접수하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은 보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시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9월 9일부터 13일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려드렸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접수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어느 대학을 쓸 건지를 고민하는 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전문대 일정은 약간 다릅니다.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15일 날 10월 달에 있는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 하나 있고 그다음부터는 각 대학마다의 대학별 고사가 있고 대학별 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수능 공부, 그 다음에 정시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수능 공부 이렇게 하면 되고요. 2학기의 교실의 분위기는 엉망진창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마무리가 되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공부에 잘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합격 사례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6강짜리 하는지 잘 되새겨 보시고 그런 거 시행착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11월 14일 날 수능을 치르고요. 12월 6일 날 수능 결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자 18일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추가 합격자에 대한 마감이 26일까지 통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로 떨리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27일까지 마감을 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전화 받고 합격이다, 추가 합격이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락이 끝까지 안 왔다 그러면 수시에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시로 가든 아니면 수능에 그게 못 미치면 재수를 고민하든 아니면 대학을 포기하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정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는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과목 내신 1.65등급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자, 이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메디칼에 관심이 많아요. 이 친구는 약대에 희망이 있는 학생 같습니다. 가천대, 부산대, 가톨릭, 경성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 다 세요. 뭐 가천대는 3합 5구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3합 4, 뭐 탐구가 두 개냐 하나냐 그 차이고요. 가톨릭대도 3합 5구요. 경성대도 3합 6입니다. 지역 인재다 하더라도. 자, 전년도 점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저예요. 3합 5냐 3합 6이냐. 그런데 이 친구는 3월 달에만 국어 수학이 1등급 나오고 영어 3 나와서 이때만 비스무리하게 최저를 맞췄고 나머지는 최저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능 때 실제적으로 최저 근처에도 못 갔죠. 3합 5 근처에도 못 갔죠. 그런데 가천대, 부산대, 가톨릭, 경성대는 3합 5니 3합 6이니 이런 최저를 원하는 대학인데 이 네 개는 수능을 망치는 순간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평소만큼 나온 겁니다. 요 대학을 쓴 게 잘못된 거죠. 내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어떤 데이터에도 제가 이제 3월, 6월만 추려서 썼지만 나머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수능에서 잘 나올 거라고 하는 근거는 없었는데 써놓고 나니까 4개는 한꺼번에 다 떨어져요. 그리고 서울대하고 고려대인데 다행히 1.65 가지고 서울대 직위를 받았다는 것도 되게 놀랍지만 어찌됐건 1단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를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일단 탈락.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3합 7을 맞췄습니다. 3합 7은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끝에 걸렸어요. 1.53등급 가지고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붙은 사례도 분명히 있는데 이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말하는 서류평가 20%에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든 마이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1.53등급이라는 점수를 가지고도 붙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맞췄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는 서류 20%에서 마이너스 당해서 떨어졌다. 올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신을 가진 친구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한 반에서 1등일 거고요. 그리고 전교에서는
5등 전후, 10등 전후 안에 있는 학생일 텐데 올킬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분위를 가지고 이 정시 점수를 가지고 과연 정시 어디 갔을까? 이 근처도 못 가죠. 그죠? 서울대 고대밖에 안 썼는데 과연 그러면 이 친구가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죠. 탐구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재수를 할 겁니다. 자, 금방 말했던 이런 최상위권에서 메디칼만 요렇게 4개, 5개를 고집하면 한 방에 끝난다. 그러니까 쓰려면 6월이든 9월이든 여러분들이 근접한 그 100분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한번 믿어보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점수인데 했다가 한꺼번에 날라갔습니다. 항상 1.5등급 전후 학생들 가지고 싸움하는 게 있는 거예요. 3개 쓰느니 4개 쓰느니. 전 메디칼을 3개 씁니다. 4개 씁니다. 5개 씁니다. 아니다. 2개만 쓰자. 하나만 쓰자. 나머지는 연고대 쓰고 중앙대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말 듣지 않는 친구들은 6광탈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자, 2등급 초반의 학생들, 이 친구도 잘하는 학생이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내신 대비해서 수능이 그래도 잘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메디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임밸류 있는 대학들을 놓고 보는데, 근데 2.03이라는 등급이 성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서울의 중경외시 라인을 교과로 뚫기에는 쉬운 등급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보통 건대나 동대 최저가 없는 요 라인이나 아니면 3합 8의 최저를 갖고 있는 홍익대, 여자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같은 이런 대학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종합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종합으로 뭔가를 쇼부를 봐야 되는 이런 점수인데, 이 친구는 종합에 대한 자신이 없었나 종합보다는 논술을 듣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을 썼는데 다 1단계에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점수 구간만 놓고 보면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인데 1단계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서류를 보지 못했으니까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1단계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왜 논술을 했을까? 물론 수능 체제가 잘 나오니까 논술을 한 것 같은데 막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논술에 대한 승패 여부는 수학 성적을 놓고 보면 아는데, 이 친구는 수학이 갈수록 떨어지고 마지막 3등급으로 마무리했지만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논술을 뚫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공부 잘해요. 이 정도면 평균 100번이 86%, 7%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언저리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바에는 수시에서 차라리 건대나 동국대나 홍익대나 이런 대학에서 생명과학 관련된, 생명공학 관련된 그런 학과를 쓰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차피 정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수능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하는데 건동 절대 쓰지 않았어요. 마지노선이 경희대였던 것 같은데 지역균형도 점수가 안 되고요. 게다가 과도 너무 높잖아요. 그죠? 같은 생명과학 계열이라면 좀 낮은 데야 되는데 유전생명과학은 상당히 경희대 내에서도 높은 과고 점수도 이렇게 높잖아요. 그리고 성대도 작년도에 신설된 에너지학과도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상당히 매력적인 학과다 보니까 점수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검증 안 됐는데 일단 경쟁률도 높지만 최저도 높고, 어찌됐건 최저는 충분히 맞췄으니까 한 것 같은데 3학년 때 이렇게 원서는 썼겠지만 차라리 이 학생이 3학년을 겪는 과정에서 종합을 좀 더 의미 있게 했었으면 아마 지원한 풀 자체가 중앙대 논술이 아니라 중앙대 종합으로,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3합 6을 맞추면 미래인재 전형 맞추면 오히려 또 해볼만, 논술보다는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도 올킬 당했습니다. 올킬. 이렇게 좋은. 그래서 정시에서 대학을 갔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건대, 동대, 홍대에서 과는 선택은 못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과가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 대학에서 과를 골라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여기서 건대, 동대, 홍대를 또 숙대를 한번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3등급 중반대 내신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합니다. 3등급 때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어찌됐건 최저가 2합 6이나 7 정도만 맞추면 돼서 정말로 이 시기에 선택과 집중만 요망지게 잘하면
나름대로 우위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자, 이 친구는 3.52 등급인데 각 대학마다 약간 산출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대 같은 경우는 3.17이 나와서 교과 전형, 경기대와 가천대는 교과 전형 썼어요. 자, 이런 레파토리입니다. 경기대 가천대. 그런데 점수 놓고 보면 전년도에는 3.74고 그 다음에 2014학년도 결과는 3.41이기 때문에 점수는 충분히 들어와요. 최저만 맞췄으면 이 친구는 경기대를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대를 붙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의 수능의 공부의 모습을 놓고 보면 3월 달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고 9월과 수능을 지나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9월 달, 자,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이 9월 달 모의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서 경기대가 2합 7이거든요, 최저가. 그런데 2합 7을 못 맞췄죠.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버렸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국어하고 영어에서 어찌됐건 맞춰야 되는데, 결론은 국어도 떨어졌고, 수학도 떨어졌고, 영어는 4등급이에요. 그래서 2합 7을 못 맞추니 경기대는 일단 날라갔어요. 최저 맞췄으면 붙을 점수였는데, 3.41이 70% 컷인데 이 친구는 3.17 나왔으니까, 경기대는 붙어놓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뭔가 쇼부를 봤어야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종합전형 4개, 그러니까 경기대와 가천대는 교과고 나머지 4개는 종합인데요. 자, 그나마 좀 그래도 본인이 종합에 대해서 뭔가 약해 보이니까 서울권에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주로 썼는데 가톨릭대든 인하대든 한양대든 인천대든,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서류형이니까 단계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합불만 나오는 거고, 가톨릭 인하 인천대는 단계형인데 1등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 학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아마 점수 보고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떨어진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대와 가천대 2개만 교과로 쓰고 나머지 4개는 종합을 썼는데, 본인 스스로가 종합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교과로 가천대, 경기대를 쓰고, 보통 서울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뭐 서울과기대 뭐 이 정도 라인에서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데, 뭐 인하대, 인천대도 뭐 상당히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 정도 선에서 썼다는 얘기는 스스로도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서 파악하지 않았을까.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으니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 위주로 썼다. 그냥 그런데 어찌됐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단계형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한 방에 불합격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1단계에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들인데 다 1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이 종합전형을 이렇게 4개나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내신이 3.52 등급, 전 과목 기준 3.52 등급이고 각 과목 대학마다 산출 점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3등급 대 초반에 점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못 바꾸면 차라리 2학기 때, 제가 아까 일정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 때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 사활을 걸고 내가 이렇게 수능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여러분들 9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놀지 않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2합 7을 만들든, 아니면 지고국에 해당하는 뭐 3합 11이니 3합 12니 3합 14니 이런 최저를 맞춰서 차라리 지고국에 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신 써먹지도 못하고 육광탈 당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2학기 때 너무나 안일하게 시간을 보낸 것들에 대한 결과가 폭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자, 전 과목 기준 7.1등급인데 정말 내신 안 좋죠. 이런 친구들, 그런데 내신이 좋지도 않은데 아주 고집이 셉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쓰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별로 안 좋은데 면접도 준비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종합전형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이 교과 면접 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협성대 미래 역량 우수자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7배수를 뽑는 건데, 일단 전 과목은 7등급이지만 각 대학의 산출하는 등급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협성대 같은 경우는 9개 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7 나왔던 얘기는 높은 건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건 7배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잘하면 뒤집을 수 있는데, 전년대 5.35 등급이 70% 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67 등급이 붙은 사례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왜 떨어졌냐? 면접 준비를
제대로 안 했겠죠. 면접을 못 봤으니까 떨어졌겠죠.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 수능 공부로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에서 이 대학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이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남은 기간 동안에 면접 준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협성대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면접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성 문제 하나, 시사 문제 하나. 준비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 열심히 봐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주고 여러 번 테스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열의만 보이고 성의만 보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성의가 없었던 학생이었다고 봅니다. 떨어졌고요. 한신대, 성결대, 안양대, 남서울대, 평택 다 마찬가지로 각 대학마다 산출하는 등급들이 다 다른데, 한신대도 9개 과목, 성결대도 뭐 몇 과목 안 돼요. 성결대도 그렇게 많은 그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고, 안양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12과목, 15과목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점수가 좋은 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교과 면접 전형이 따로 있고요. 성결대도 약간 그 토론하는 면접이긴 하지만 면접 전형이 따로 있고, 남서울대도 면접 전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석대나 또는 뭐 순천향대학이나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대전이나 청주 쪽에 이렇게 면접 보는 전형으로 해서 뭔가를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지도 않은 내신을 가지고 교과 전형만 써서 다 떨어져 버리는, 나름대로 야간 전형까지, 야간 대회까지 노력을 해봤지만 어찌됐건 점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점수가 안 들어오는데 야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점수 안에 들으려고 야간까지 쓰는데 점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노력할 거면, 자, 이런 점수대 학생들은 면접 전형을 해라.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해라.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도와주시고 집에서 엄청 도와줄 테니까 어차피 수능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각 사례마다, 점수권마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논술도 하고 종합 면접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수능도 준비하고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개 조합 중에서 어떻게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해내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개의 사례를 알려드렸지만 이 4가지 사례에 있는 것처럼 폭망하고 완전히 광탈하게 되는 그런 일들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원서 쓸 때 주의했으면 좋겠고, 남은 2학기 일정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